자, 여기 한번 보죠. 우리 지금 책에도 그림책 그대로 그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사업시행 계획을 작성해서 이렇게 인가받는 걸 얘기하는데 잠깐 이제 계획이 너무 많이 나오죠. 우리 관리처분 계획이 뭐고, 사업시행 계획이 뭐고, 정비 계획이 뭐고, 그리고 기본 계획이 뭐고, 기본 방침이 뭔가 다시 한번 정리해요. 기본 방침이라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이 기본 계획이 뭐냐면 이렇게 특별시부터 시까지만 수립되는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정비 사업에 관한 청사진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정구역 등이 여기에 나온다 그랬죠? 정비 예정구역. 그러면 예정된 구역별로 하나하나의 자세한 상세한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정비 계획입니다. 따라 정비 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업시행 계획이 뭐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건축 계획입니다. 이게 건축 계획에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의 도면이 여기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101동과 102동, 뭐 건축물의 높이 전부 다 여기에서 뭐 거리, 거기 입구 쪽에 오른쪽에 상가 배치, 왼쪽에 관리사무소 배치, 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다 나오는 게 건축 계획이 포함되는 게 이거예요. 따라 사업 시에 인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건축 허가를 받는 거와 동일합니다. 내용 이해가요? 자,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 뭐냐면 권리 배분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권리 배분 계획. 자, 조금씩 다 다르죠. 자,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이 요게 사업시행 계획이 바로 건축 허가 받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건축 허가가 의제되는 거예요.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받게 되지만 건축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막 이렇게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바로 건축 허가 받은 걸로 보니까 허가 받으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권리 배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말을 두게 된다고. 그런 것 등이 바로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인가권자는 누구?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이 인가를 하기 전에 자, 14일 이상 공람한다. 이런 얘기가 항상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이제 전부 다 30일짜리가 많은데 우리 기본계획 공람과 사업시행계획 공람에서만 이 공람하고 사업시행계획 공람에서만 기사에서만 제가 이렇게 잡아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순환에서 이건 이 순환에서 볼 겁니다. 기사에서만 이 14일이 나와요. 기본계획 공람과 사업시행계획 공람에서만 나머지는 전부 다 뭐 30일 이 정도로 잡아가면 돼요. 14일 이상 공람하자 이렇게 나오고 시장군수에 인가받고 오픈을 시켜야 되겠죠. 고시한다 이렇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고시를 사업시행 인가고시다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관리처분 인가다 하면 관리처분 계획, 권리 배분 계획을 작성해서 이렇게 의견을 듣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30일 이상 공람한다. 30일 이상 공람한다. 이제 큰 틀만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자, 인가받고 오픈됩니다. 고시됩니다. 자, 그러면 관리처분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에서 갑이라는 자가 45평 대지에서 2억 5천짜리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걸 밀어버리고 이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딱 들어앉히면 2,002로 주겠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이게 바로 이제 2억 7천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2천만 원의 갭이 생기는 걸 청산금 처분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자는 갑은 2천만 원을 공사 다 끝나고 납부하겠죠. 청산금 2천만 원. 이제 요것 대신에 요것 주겠다 하는 게 바로 관리처분이에요. 권리 배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처분 하기 전에 요 갑에 있어서 이 등기부 등본이라든지 이 토지에 있어서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 이걸 감정평가 딱 매겨서 요걸 권리 배분에 나선다고. 지금 내용 이해가요? 자, 그래서 조합 사무실에다가 이게 토지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셔 이렇게 통지가 들어가는데 이 통지를 뭐라 그러냐면 분양 신청하십시오 하는 통지예요. 그래서 그걸 분양신청 통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합 사무실에다가
제출하세요 라고 이 통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통지가 바로 분양신청 통지, 토지 건축물 등기부등본 제출하는 얘기죠. 자, 이걸 딱 뜯어보니까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0일까지 제출해라. 장소는 조합사무실이다. 이걸 갖다가 서류 제출 기간을 분양신청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분양신청기간. 분양신청기간이다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서류 제출하는 이 기간 내에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일, 이렇게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걸 갖다가 서류 제출기간은 만료일이죠. 분양신청기간, 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 설계를 하게 됩니다. 분양 설계하자 이렇게 나와요. 분양 설계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양 설계가 바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입니다. 관리처분하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따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분양 신청 기간 중에 분양 설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이러면 틀리지. 그렇겠죠?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돼. 이렇게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 자, 그러면 이걸 통지를 해주려면 자, 어느 때 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관리처분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그렇죠? 관리처분하기 전에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조금 지우겠습니다. 요 사이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게 되어지냐면 이렇게 해서 좀 풍향계 같지만은 이게 통신 안테나다 해서 이렇게 잡아갈 겁니다. 통신 안테나. 우리 휴대폰도 이 안테나가 잡혀야 뭐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하죠. 통신 안테나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통지가 바로 분양신청 통지입니다. 이 통지를 하자 하는 거야. 그러면 신청기간이라는 거, 신청기간 이 내용입니다. 분양신청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 분양신청기간이 정해지겠죠. 자, 그러면 잘 봐야 돼요. 권리 배분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2억 5천이라는 감정평가한 2억 5천의 이 가격대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거냐 하는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 고시를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한 가격이, 감정가격이 2억 5천이 나오는 거예요. 2억 5천. 자, 잘 보세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딱 한 가격대가 이게 2억 5천이 나와. 그러면 이거에서 관리처분, 권리 배분하는데 만약에 2년, 3년 걸려버리면 2년, 3년 전에 감정평가한 가격을 가지고서 현재 권리 배분한다는 뜻이니까 말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 말 이해해요? 빨리빨리 해야 돼.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이렇게 갈 겁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사고가 터지면 시비가 많이 붙어요. 그래서 12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게. 자, 12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신청 기간은 조합장 지멋대로 정한 기간이다, 아니면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온 기간이겠다. 법적 근거를 두고서 나온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통지가 이루어졌으면, 오늘 통지가 이루어졌으면 통지한 날부터입니다.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에서 뭐를 정하도록 되어 있냐면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문에 의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본 겁니다. 4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렇게 정해 놓으면 이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 됐어요? 이제 요런 틀로 갑니다. 요게 또 시험 문제. 사고 12통, 사고가 터지면 시비가 붙죠. 12통 이렇게 갈 거예요. 분양신청기간은, 신청기간은 통사문육 이렇게 갈 겁니다. 통사문육. 자, 일단 따르세요. 사고 12통. 이게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60일 내 통지였거든요. 좀 기한을 갖다가 늦춰줬습니다. 120일 내 통지. 다시 따르세요. 사고 12통. 사고 12통.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120일 이내 통지. 사고 12통. 통신안테나. 신청기간.
통신안테나, 신청기간, 통사문육,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사고 12통, 통사문육, 사고 12통, 통사문육. 자, 이렇게 되면 윤활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을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관리처분을 하고 나서 인가고시가 있게 되어지면 종전에 있어서 토지 건축물은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사용 수익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종전 토지 건축물 사용 수익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밀어버리고 건립해본 다 끝났으니까, 예? 여기 건립해본 끝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가겠지. 이렇게 보따리를 싸들고 나가는 거야.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야. 보따리를 싸들고. 그러면 이제 이걸 민다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후에 건축물을 철거하자 이렇게 돼요. 건축물을 철거하자 이렇게. 또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여기에서 갑이 나가면서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 전세금을 갖다가 한 3분의 1 가격으로 이렇게 내놓았어. 그랬더니 선의의 갑다시가 아무것도 몰라요. 선의 모르고 들어왔어. 덜컥 계약을 체결했네. 5천만 원 가지고 쓰는 거야.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갑다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례해놓고 있는 2년의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느냐 하는 거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밀어버리는 거야, 이게. 건축물 철거해서 이걸 들어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후에 쭉 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겠죠? 공사 중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사 중이다. 이렇게 되어져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옵니다. 아파트 단지가 쭉 이렇게 들어오겠죠?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온다.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온다. 아파트 단지가. 뭐가 들어온다?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원근감을 주어야 이해가 또 쉽지. 원근감을 주어서 개방감을 충분히 확보해야 이야 살기 좋구나. 삼각구도 3D 강의 3D 입체적으로. 자, 그래서 준공인가가 떨어지겠죠. 준공인가권자 누구다? 시장군수 등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준공인가 후에 건물 다 지었으니까 이걸로 갑한테 주고 이걸 을한테 주고 이걸 병한테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준공인가 후죠. 후에 현물로 보상합니다. 현물 보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후 현물 보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원래 보상이라는 것은 사후야 사전이야? 사전이야. 그러니까 내 땅 위로 도로 내겠다 하면은 나한테 보상을 해주고 도로를 까는 거지. 도로부터 내고 니 도로로 주는 거 아니라고. 그죠? 그래서 사후 현물 보상에 있어서의 반대되는 개념은 사전 현금 보상. 유일하게 사후 현물 보상이 딱 한 번 나와. 어디에서 나와? 여기에서 나와요. 정비사업에서. 준공인가 후에 아파트 주자 하니까 현금으로 주는 거 아니죠? 자, 이거 보세요. 이자들이 나갈 때 돈을 2억 5천 받아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나가는 거야. 물론 이제 시공자가 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갑은 시공자가 현대건설이 보증을 서요. 금융권에, 국민은행에. 담보를 딱 자기가 잡히고서 돈 좀 빌려주시오 우리 조합원들 하면은 1억 5천씩 자 빌려가지고 나간다고. 이렇게 되면 2, 3년 걸리죠. 또 아파트가 쭉 들어오려면. 그러면 그 동안에 있어서 거기에 그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이자들은 전부 다 이 분양가에 포함을 시켜버려 가지고 회수해 갑니다. 현대건설이. 손해 안 봐요. 자, 준공인가 떨어졌으면 이제 건물 지어졌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해야 되겠죠?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소유권을 이전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소유권을 이전하자. 그리고 오픈을 시킵니다. 소유권을 이전할 때는 이제
가불병한테 조합원한테 통지하면서 통지하고 나서 이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우리 이제 그림책에는 통지란 말도 있고. 자, 소유권을 이전고시합니다. 소유권을 이전고시하면 소유권 이전고시일이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음 날부터 무엇을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에 걸립니다. 이렇게 다음 날부터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에 걸려. 자, 이때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하는데 소유권 이전고시 할 때 뭐가 있냐면 여기에 다시 대토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토작업. 대는 대지 확정 측량을 얘기합니다. 대지 확정 측량을 얘기하고 토는 토지 분할을 얘기합니다. 토지 분할을 얘기한다. 자, 대지 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이전고시하자 이렇게 되어지죠. 대토작업을 거쳐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준공인가 이후부터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 숫자 안 나오고 지체 없이에 걸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체 없이. 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과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통지하고 토지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고시합니다. 자, 이런 절차로 가요. 틀이. 이 절차 꼭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지체 없이를 말이죠. 선생님들 뭘로 바꾸냐면 14일, 30일, 60일 막 이런 걸로 바꿔. 이렇게 바꾸면 틀려요. 준공인가 이후부터는 무조건 뭐 없이가 나온다? 지체 없이가 나온다. 지체 없이 이걸 가로로 묶어놔가지고 가로 안에 알맞는 말은 뭐냐? 1번 지체 없이, 2번 재미없이, 3번 쓸데없이, 4번 돈 없이, 5번 맥 없이 이런 말은 안 나오고 이런 건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이런 건 나오면 좀 맞출 수 있겠는데 요걸 갖다가 30일, 60일로 바꾼다고. 쓸데없이 했나? 자, 대지 확정 측량. 이 대지 확정 측량은 우리 공시법에서 지금 지적법, 공간정보법부터 공부했어요? 지적법 했나요? 등기부터 해, 지적부터 해. 지적부터 했어요? 그러면 지적 현황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 배웠어요? 안 배웠다?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금 어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등기법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우리 여기에 공시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지적 현황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공법에서는 그냥 대지 확정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여기에 재개발 사업을 해요. 재개발 사업을 쭉 합니다. 단독주택들, 허술한 단독주택들이 쫙 있어요. 근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50의 1지번, 이게 50의 뭐 2지번, 요게 이제 51의 4지번, 요게 50 뭐 2의 3지번, 요게 54지번, 요게 55지번, 요게 55의 1지번, 56지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밀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아파트 들어앉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했죠. 평질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파트를 쫙 들어앉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앉히죠. 그죠? 그래요? 아닌가? 칠판인 줄 알았네. 칠판인 줄 알았어. 집에서 혼자 공부하다가 웃기 없기. 봐요. 이걸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건축물의 현황이 지금 달라졌잖아요. 그죠? 지적 현황 측량해야 된다고. 그리고 자, 요런 데를 정비 사업한다, 도시개발 사업한다 해서 우리 지번을 붙입니다. 몇 지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걸 전부 다 밀어버리고 지번 부여해야 돼요. 몇 지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54지번으로 들어가야지. 선순위 본번 부여 원칙입니다. 본번, 부번으로는 부여가 안 돼요. 부번은. 선순위 본번 부여 원칙이야. 그러니까 부번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50의 1, 51의 4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딘 정비사업이나 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구역이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단지 보면은 딱 떨어져야 돼요. 이게 54지번이다.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내용 이해 가요?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 또 새로이 지적을 확정 짓는 측량인 지적 확정 측량을 해야 되겠죠. 건축물에 새로이 등재하는 이런 지적 현황 측량과 새롭게 확정 짓는 지적 확정 측량을 같이 합해서 우리 공법에서는 대지 확정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용 이해 가요? 이런 걸 하자 이런 내용이요. 하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자, 소유권 이전 고시하면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등기해야 되겠죠? 이 등기는 며칠 내 등기한다. 준공인가 이후부터는 무조건 며칠 내 나오면 안 돼요. 지체 없이 등기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지체 없이 등기한다. 이렇게 올려요. 정신없이 등기요? 할 일 없이 등기요? 지체 없이 등기한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환지 등기 같은 경우는 14일에 등기하거든요. 도시개발 사업에. 그 2순환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 1순환에서는 안 했어요. 아직.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틀 잡은 거야. 여기에다가 막 끼워 넣기 할 거야. 그래 이제 제가 2순환 딱 하면 20분 내에 이 내용을 쫙 그립니다. 한 20분 내에 쫙 그리고 여기다가 막 끼워 맞추게 할 거예요. 2순환, 3순환에서. 그래서 이게 틀이 잡혀야 된다고, 틀이. 그래서 어디에서 출제되는가 이걸 갖다가 알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자, 지금 다른 거 놓아두고 어디를 딱 보냐면 우리 332쪽 332 다른 거 놓아두고 332쪽을 보면 거기에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이런 표현 나오죠? 사업시행자는 밑줄 긋고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이 사업시행계획서 이 내용도 쭉 볼 겁니다. 그런데 8번 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는 말은 있다 없다? 없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자, 이제 그런 말인데 뭐 안 써놔도 좋고 기업형 임대주택 지워버려요. 지워버리고 뭐 안 바꿨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말은 이제 없어졌다라는 말. 자, 쭉 넘어가서 다른 데 볼 거 없고 자, 쭉 넘어가요. 큰 틀만 한번 잡아보게 지금. 자, 347쪽 가겠습니다. 자, 347쪽 봤어요? 제일 밑에 보니까 분양공고 등 이렇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분양신청의 통지 공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밑줄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 밑줄 별표 쳐야 돼요. 자, 4자 동그라미 4고 12통 갈 겁니다. 고시가 있은 날에서 고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120일 동그라미 쳐요. 4고 12통 갑니다. 120일 동그라미 쳤어요. 이내에 348쪽 제일 위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밑줄 통지 동그라미 쳐요. 사고 몇 통? 12통. 120일입니다. 사고가 나면 12가 붙는다. 12통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자. 통지하고 공고하자.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밑줄 그어요. 통지하고 공고하자.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자, 통지하고 공고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거기 또 이해해야지.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 어디를 얘기해? 기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 혼자 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통지하고 뭐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기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 요렇게 되어집니다. 자, 쭉 밑에 2번 동그라미 2번 분양신청기간 나오죠? 네모였고 별표 쳐요. 동그라미 2번. 자,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통 3은 6에 걸립니다. 통의 동그라미 30일 동그라미 60일 동그라미 쳐요. 통 3은 6 이렇게 갑니다. 자, 따르세요. 통 3은 6.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분양 신청 기간은 통신 안테나, 통사문 6, 사고 12통, 통사문 6. 다만 동그라미 치고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 기간을 밑줄 그어야죠. 20일 동그라미 쳐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우리 공법에서 연장하면은 1회 또는 한 차례만 이렇게 나와야지 2회 두 번에 하나예요.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그 정도만 체킹을 합니다. 자, 지금 어디 넘어가냐면 350쪽 봅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표현 나오죠? 자, 관리처분 계획이 뭐다? 권리 배분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사업 시행자는 밑줄 긋고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 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밑줄 시장군수 등의 인가 밑줄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 동그라미 중지 동그라미 폐지 동그라미 쳐요.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변경 중지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뭐하다? 같다. 인가 받아야 한다.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내용 됐어요. 자, 그 정도만 체크합니다. 지금 나머지 놓아두고 자, 쭉 갑니다. 쭉 가서 지금 어디를 갈 거냐 하는 거 쭉 가다 보면 358쪽을 봅니다. 358쪽. 선생님들 358쪽 봤어요? 자, 제일 위에 보니까 사용수익의 정지 이렇게 나오죠? 별표 한번 딱 치고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자, 밑줄 그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밑줄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밑줄 그어요. 거기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죠. 이걸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있을 때로 바꿉니다. 시험 문제 틀리죠? 관리처분 인가 고시가 있을 때요. 자, 이때는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를 얘기합니다. 이전 고시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밑줄 그어요. 종전 토지 건축물의 사용 수익이 정지되는 시점이 금지되는 시점이 사업시행 인가고시야 관리처분 인가고시야? 관리처분 인가고시입니다. 이걸 사업시행 인가고시로 바꾸면 안 돼요. 권리배분 다 끝나서 인가고시 후에 그렇습니다. 놓아두고 단서조문 놓아두고 밑에 건축물의 철거 등 1번 원칙 동그라미 쳐요. 자, 밑줄 그어요.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네모였고 별표 칩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요. 권리 배분 다 끝나고 나서 인가 받고 나서 해야지. 권리 배분도 안 된 상태에서 건축물 밀어버리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원칙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이 건축물 철거하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걸 사업시행 인가 후에 건축물을 철거하자 하면 틀려요. 예, 거기까지만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됐습니다. 놓아두고 360쪽 갑니다. 자, 360쪽 가요. 360쪽 봤어요? 제일 위에 보니까 준공인가 등 해서 나와요. 선생님들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 준공인가 네모였고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밑줄 그어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입니다. 정비사업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자, 바로 밑에 줄 끝에 시장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 사례도 있냐면 여기 나왔어요. 시장군수 등인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공사를 완료한 때는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떠버렸다고. 자기한테 뭘 받아? 그냥 공사 다 끝났다 해서 시장군수 등이 시행자가 됐을 때는 공사 다 끝났다 해서 그냥 공사 완료 고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시행자일 때 그러냐? 요 시행자가 시장군수 등일 때 그렇다. 시장군수 등이 준공인가권자니까.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밑에 자, 다만 이 말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그 한다까지 세 번째 줄부터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까지 있죠?
이걸 묶어서 별표 크게 쳐놔요. 요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별표 크게 쳐놓고, 자, 토지, 주택공사 등인 사업 시행자가 공동시행자 포함합니다. 밑줄 그어야 돼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밑줄 그어야 돼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네모 엮어야 돼요.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 등인 사업시행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문수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쭉 밑줄 그어놓고 통보에 동그라미 칩니다. 통보에 동그라미 쳤어요. 시장문수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 동그라미 치고,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자, 잠깐이. 자, 봐요. 꼭 시험 문제는 우리 토지주택공사 등 있잖아요. 토지주택공사 등 하면 뭐와 뭐를 얘기하지? 뭐와 뭐를 얘기하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옳지, 지방공사를 얘기하죠? 지방공사. 근데 시험 문제는 꼭 이것 가지고 낸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이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이요, 정부 기관이에요. 정부 이 기관이 공사를 다 하면, 공사를 다 해놓으면 시장문수 등에게 준공인가 받겠냐 이 말이야. 지방자치단체 등한테. 에? 안 받아. 현 실무는 안 받고 자체 처리하고 시장문수에게 통보 들어간다고. 이게 목포시에 LH공사가 한 45층 건물 2동인가 들어와 있죠. 산정동인가? 그 유달산에서 올라가서 보면 광주 광역시에 있는 건물보다도 더 높은 한 40층 건물이 2동이 들어왔어요. 목포에 가면. 그걸 LH공사가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럼 목포시장한테 인가받은 거 아니야. 자체 처리해버린 거예요. 준공인가를. 내용 아시겠어요? 꼭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비사업 완료 후, 자, 시장문수 등에게 준공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이런 지문이 떠.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자체 처리하고 통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요. 꼭 한국토지주택공사 가지고 낸다고? 시험 문제? 요거 하나 잡아주셔야 돼? 그거 됐고. 자, 그 다음에 준공검사 봐요.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문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문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 실시 의뢰, 밑줄 그어놓습니다. 우리 시장문수가 전문적인 준공검사에 대해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거든. 그래서 각급 행정기관의 지원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의뢰제도는 각종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는 이 의뢰제도가 있죠. 이건 전문 인력을 보완하는 제도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준공검사 하나 받으려고 공무원을 다 뽑아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 그래서 전문기관 등에 의뢰해버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전문 인력의 보완 제도로서 두는 게 바로 의뢰제도다라는 걸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할 수 있다는 것만 공사 완료 고시 보겠습니다. 자, 시장문수 등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비사업이 인가받은 사업시행 계획대로 완료됐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자, 시장문수 등은 밑줄 준공인가를 하고 밑줄 공사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자, 고시 동그라미 딱 쳐요. 자, 이게 이제 공사 완료 고시야. 자, 잠깐만요. 시장문수가 준공인가 후에 공사 다 끝났다 해서 공사 완료 고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시장문수가 시행자일 때 이게 없으니까 공사 완료 고시를 하는 경우가 있어. 내용 이해 가요? 공사 완료 고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네. 준공인가 후에 오픈시키는 거. 공사 다 끝났다고 해서 표시성의 원칙에 의해서 오픈시키는 겁니다.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고시. 그 다음에 공사 완료 고시가 또 하나가 더 있다. 어떤 의미? 시장문수가 시행자일 때는 이게 없어. 이게 없고 그냥 공사 완료 고시만 하면 돼. 자, 그 지문이 중요한 지문이 나오는데 그게 동그라미 2번 별표. 자, 별표. 자, 밑줄 그어야 돼요. 시장문수 등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고시 동그라미. 공사완료 고시입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이거 뭘로 바꾸냐면 시장군수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도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이래 나오면 틀린다고. 자기가 준공인가권자니까 그냥 공사완료 고시하자. 공사 끝났다고 고시하자. 이 말이야. 요게 중요해요. 별표 하나 쳐놓고. 자,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부 해봐요. 361쪽 갑니다. 소유권 이전고시 이런 말 나오죠? 자, 이전 절차 나와요. 사업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런 말 나오죠? 자,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은 때는 밑줄 지체 없이 네모였어야 되는데 별표. 이걸 30일, 14일, 60일, 120일 이런 말로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지 확정 측량 네모였고 대에 동그라미 치고 토지 분할 절차 네모였고 토에 동그라미 쳐요. 대토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갈 겁니다.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동그라미 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밑줄 걸었습니다. 소유권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해서 이제 고시한다. 이제 뒤에 나오겠죠. 자,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밑줄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밑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밑줄만 그어놓고 자 넘어갑니다. 고시 후 보고 밑줄만 그어요. 자, 사업시행자는 대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 등에게 보고도 하자 해서 나오고 소유권 취득 네모였고 별표 3번. 자,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밑줄 두 줄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 이전고시입니다. 이전고시는 뭐다? 소유권 이전고시 있은 날의 다음 날이요. 있은 날이야.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에 동그라미. 다음 날 빼먹어가지고 시험 문제 최근에 출제됐어요. 다음 날 동그라미 치고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쭉 밑에 분양등기 보겠습니다. 분양등기. 자, 동그라미 1번 촉탁 신청 의무 나오죠?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네모였고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밑줄 그어요. 지방법원 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신청하여야 한다. 촉탁 신청해야 한다. 밑줄 일괄 등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조합은 개별 등기 안 돼요. 원래 법인 등기라는 것 자체가 일괄 등기입니다. 촉탁과 신청에 의한 일괄 등기를 뜻하는 말이다. 그 정도만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일순환에서 다음 주에 건축법. 자,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우리 선생님들 애쓰셨습니다. 수업 마무리 짓게요. 안녕히 가십시오.